예, 안녕하십니까. 예, 또 이렇게 토요일이고, 예, 토요일 명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더운데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선 뭐 그림 종이 한 장씩 나눠드렸습니다. 아직 이제 나중에 보연사도 이렇게 좀 잘 자리가 잡히고 이런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한다거나 뭐 그런 날이 분명히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뭐 간혹 이야기로 저는 솔직히 이제 다른 스님들은 뭐 이렇게 띄워가지고 이런 거 잘하는데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월정사에 있을 때도 뭐 장비 같은 거 다 이렇게 있고 좋았는데 저는 그런 거 잘 준비할지도 모르고 해서 그냥 이야기만 하는 쪽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좀 같이 이렇게 구비가 돼서 잘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별로 그렇게 이 디지털적인 거를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 아직 좀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이 정도로 그냥 양해해 주시면 이 그림을 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초하루 법문을 할 때 잠깐 말씀드린 영화 이야기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리뷰로 해서 이렇게 영화를 짧게 이렇게 정리해 놓는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그것을 봤는데 그 주 내용이 뭐냐면 지구에 이 운석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어떤 과학자들이 이렇게 발견을 합니다. 제가 영화 제목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운석이 떨어진다고 이제 세계 뭐 미국 뭐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통령은 이제 본인이 이제 선거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잘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몇 달이 흐릅니다. 몇 달이 흐르고 나서 이제 자기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지지율을 올려보겠다고 해서 그걸 이제 사람들한테 다 발표를 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대통령이 이걸 이제 없앤다. 자기가 이제 힘을 모아서 그 운석을 없앤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그 과학자들도 처음에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질 않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좀 믿어주는 이런 분위기가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간에 이제 웬 사업가가 껴서 그 운석이 가치가 굉장히 있다고 그 운석을 이렇게 쪼개서 지구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운석을 제대로 처리를 못해서 이 지구가 망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영화가 끝이 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왜 들었냐 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 각자의 욕망 또 나만의 욕망을 위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못 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먼저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토요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 밑에서 이 거사님들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인류가 지구상에 생겨났을 때 그리고 인류가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우리는 정말 뭐 좋은 성자나 훌륭한 분들이 많았지만 아직까지도 이 스스로의 욕망 그리고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세계를 만들지 못한 게 좀 아이러니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잠시나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연 제가 처음에 영화에서 말한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또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붓다, 부처라는 아니면 뭐 보살이라는 이런 사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사상에 걸맞는 이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선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 주변도 좋고 세계도 좋지만 과연 나라는 존재는 이런 것을 얼마만큼 실천하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계속 질문을 해 나가는 것이 저는 이 공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진정한 깨달음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법회의 주제로 가지고 나온 이 시부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뭐 그림이기도 하고 뭐 이 선사상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을 10가지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이런 뭐 가르침이라고 해야 하나 뭐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10가지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절에 가셔서 이렇게 뭐 절의 벽화나 이런 걸로 이렇게 몇 번 충분히 보셨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를 시무도라고도 하고 시부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시무도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이 소를 찾아 나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자로는 시무입니다. 말 그대로 이 시무라는 것이 뭐냐면 소를 찾으러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웬 동자가 이렇게 밧줄을 이렇게 들고 뭐 이렇게 길을 나선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쉽게 말씀드렸을 때 이 소를 찾으러 가는 모습, 이 소라는 것이 뭐 불법일 수도 있고 스스로의 본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뭐 수행을 해 나아가는 수행의 방법일 수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본인이 과연 내가 이 나라는 것, 고통받는 나라는 것이라던가 아니면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또 역으로 말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것과 같이 나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점을 잘 모릅니다. 선사들 그리고 선가에서는 밥을 먹을 때는 밥을 먹고 뭐 놀을 때는 놀기만 한다라던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잠을 잘 때는 잠을 잘 자야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충분히 지금 이 순간에도 만약에 내가 공부를 하고 있다라면 이 공부를 하는 거에 최선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이 스님들 법문을 드릴 때 제가 이제 어려서 스님들 법문을 드릴 때 스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잠깐 떠올랐습니다. 법문을 들으면서도 집에 놓고 뭐를 생각한다던가 아니면 집에 있는 자녀를 걱정한다던가 참선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의 생각은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리에 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첫 번째 나오는 이 소를 찾아 나서다의 부분이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잘 해야 되고 또 내가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아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잘 알고도 있습니다. 잘 알고도 있지만 실천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역으로 잘 모르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가는 과정이 이런 첫 번째 이 소를 찾아 나서는 시무의 이런 가르침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이 말 그대로 이 견적, 한자로는 견적이라고 적혀 있고 소의 발자취를 발견하다라고 이렇게 한글로 적혀 있습니다. 이제 나의 모습을 좀 알아가는 단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가 그동안 몰랐던 내 모습이라던가 아니면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니면 수행에 있어서 이 수행이 나에게 좀 맞는 수행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좀 확고하게 이렇게 정립이 되어지는 이 부분이 바로 이 발자취를 발견했다라는 부분, 견적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선가에서 이 시부도라는 부분은 나의 모습 아니면 나의 성품, 나의 마음을 소에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뒤에 가면 소를 길들이라는 부분이라서 이제 모구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허 스님의 이 법명도 아마 서무가 아니었을까. 예전에는 소우자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스님들이. 그래서 이 송강사에 가면 이제 보조국사 진울 스님도 이 호가 모구입니다, 모구. 그래서 모구자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또 송강사는 배우는 소라고 해서 하구가풍이라고 해서 하구라는 그런 말도 씁니다. 그만큼 이 소에 대한 부분 그리고 스스로를 끊임없이 계속 돌아보고 길들이라는 의미로 이 소자를 굉장히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요새는 소를 이렇게 많이 쓰는 스님들을 좀 찾아본 적이 많이는 없는 것 같은데 하여간 이 시무도의 이 소와 이 나의 성품을
끊임없이 잘 비교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이제 나오는 게 견우, 소를 이렇게 봤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소가 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 있는 모습, 어쩔 때는 소의 뒷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의 발자취를 알고 소를 만난다는 겁니다. 이런 만난다는 부분이 이제 나의 성품을 좀 본다라는, 아니면 그동안은 내가 외부로 시선을 계속 돌렸다라면 이제 좀 내부로 이 시선을 돌렸다라는 그런 단계라고 하면 단계일 수도 있고,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화두 공부를 할 때 뭐 화두가 점점 잘 되어간다, 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성품을 이렇게 날뛰는 성품을 잘 만났다라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네 번째 부분입니다. 이 네 번째는 이제 소를 얻었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두구라는 부분인데, 이제 처음 내 마음을 내가 이제 좀 명확하게 본다, 아니면 좀 볼 수 있다라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내가 본다고 해서 이 보는 마음을 스스로가 제어를 하지 못하는 뭐 그런 단계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고는 이제 다르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그림을 보면 소 목에다가 이제 밧줄을 이렇게 걸어서 소를 이제 길들이는 뭐 그런 단계다라고, 이제 단계의 시작 단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를 길들이는 부분, 이제 목입니다. 우리가 수행에 있어서 참 이 수행이 내 생각대로 참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내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이 잘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잘 이루어지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까맸던 소가 이제 반쯤은 하얘지는 그런 단계를 이렇게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그린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한 것과 같이 처음에 내가 공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할 때도 이 마음은 다른 곳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역시도 수행을 할 때 이제 저희 도반 스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수행하는 자선을 하는 동안 세계 일주를 하고 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출가 전에 많이 여행을 한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맨날 그런 이야기를 했고, 또 저하고 어떤 친한 스님은 한철 내내 이 짜장면 생각만 났다는 겁니다. 하고 자기는 이 식탐이 너무 강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스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는 뭐 이 성욕이라는 부분이 끊임없이 일어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이 먹는 거, 아니면 어떨 때는 뭐 이 주변의 경계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특히나 수행을 하려고 평소에는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생각들이 가만히 있고 무언가 하려고만 하면 계속 나를 괴롭힌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소를 얻은 부분과 소를 길들이는 부분이 이제 같이 이렇게 매칭이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행을 하고 또 스스로를 끊임없이 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 수행을 함에 있어서 가만히 있는 것, 그리고 이 수행을 하려고 할 때 평소에 몰랐던 그래도 내 모습이 자꾸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이런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 소의 발자취를 발견한 것, 아니면 소를 보고 있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우리가 소를 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를 할 때는 이 좀 강한 경계, 좀 주변에서 나를 괴롭혀주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좀 도움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마음을 계속 좀 일어나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처음에는 이 역경계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에게 더 잘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내가 이런 마음들을 계속 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내 모습이 잘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가 정말 욕심을 내고 있구나, 아니면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은 좀 잘못한 것 같구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명확하게 알아가는 이런 훈련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수행을 하시다 보면 이제 6번째 단계가 이 소를 타고 이 피리를 불면서 이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이 한자가 기우귀가라고 해서 이제 소를 이제 길들여서 이제 집으로 돌아온다. 이제 원래의 자리 아니면 내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5번의 그림에서는 소가 이제 반쯤 휘어지고, 그리고 아직 목에는 이 끈이, 이 줄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는 소가 잘 이제 내 마음이 잘 자리가 잡아서 내가 굳이 뭐라고 안 해도 얘가 좋은 방향으로 계속 흘러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선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 아니면 좋은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 내가 특별히 그리고 신경을 쓰지 않아도 내 몸이 알아서 좋은 일을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내가 잘하려고 하고 무언가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생각도 들어가고 주의도 이렇게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느 단계에 이르면 물이 그냥 흘러가는 것과 같이 내 수행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또 선행이라는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단계가 되면 굳이 내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뭐 이 정도까지 수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가 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이렇게 제가 애쓰지 않아도 금강경에서 말하는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던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마음을 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걸리지 않고 그냥 좋은 일로 그냥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7번째 단계는 이제 소에 대한 모든 것을 이제 잊은 채 앉아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한자로는 망우 존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 집에 돌아와서 이제 소가 없어진 단계. 이제 예를 들면 아까도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수행을 끝나고 났을 때 굳이 수행을 찾는 것이 아니라 수행을 한 것까지도 다 없어지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화두를 들었다고 하면 화두가 만약에 타파가 돼서 화두마저도 이제 없어진 그런 단계가 이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전이나 이런 경전을 다 봐서 내가 어느 정도 이 깨달음에 아니면 정말 공부할 게 없구나라고 했을 때 이 불교의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거라는 겁니다. 예전에 이 이야기도 잠깐 들었는데, 이 스님하고 이제 다른 종교의 분들하고 이렇게 약간의 시비가 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럼 우리 같이 우리로 말하면 불상을 태우자라던가, 이제 그쪽으로 말하면 이제 성물들을 없애자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쪽의 분들은 그런 거를 이제 못 없애고, 이제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불경도 그렇지만, 선사들, 스님들 보면 이 불상도 태우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불교가 더 자연스러운 불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절집마다 이렇게 부처님도 모시고, 저 역시도 이제 경전을 아무리 그래도 다른 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더 소중히 여기는 분명히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까지도 놓아버릴 수 있는 마음이 이제 불교에는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이제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불교라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따라 배우는 거지, 이 부처님을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존경하고 또 부처님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부분, 또 이렇게 집착하고 이 집착을 놓아버리고 욕망을 놓아버리는 것이지, 욕망에 묶이는 수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의 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수행에 묶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에 묶일 필요도 없고 부처님에 묶일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이 다음 장의 그림에 이제 이런 상이 나옵니다. 모든 걸 다 놓아버릴 수 있는 이 자리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도리가 어찌 보면 불교에 있어서 가장 저는 멋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뭐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고 집착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에는 우리 역시도 이런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욕심을 낼 필요도 없고 또 무언가를 잘하려고 이렇게 노력할 필요도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8번째, 소와 사람 모두 공이라는 깨달음을 이 원상으로 나타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한자로는 인우구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하고 소가 다 없어졌다. 뭐 그런 단계. 그래서 이런상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 다음 그림은 이 이론상 다음에 거의 제가 볼 때는 이 이론상에 끝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15도를 봤을 때 이론상에서 끝나는 그런 그림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뭐 반본 환원이라던가 아니면 입전수수 이제 이 부분이 없는 그림들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거의 이 8번째 정도쯤에서 다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가 되면 줘도 주는 게 아니고 뭐 받아도 받는 뭐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승불교에 오면서 다시 이 10번째 이제 중생 제도를 위해서 뭐 석장을 짚고 저작거리로 나간다던가 이 10번째 그림에서 이 포대자루를 들고 가는 이 스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대에서 뭐 좋은 것들을 나누어 준다라는 그런 의미. 대승불교에서는 이 법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법을 나눈다라는 그런 부분이 이제 이런 그림까지 나타난 것이지, 굳이 말했을 때 정말로 깨달으신 분들은 뭐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삶 자체가 저는 도의 그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8번째 정도가 되면 이 인우 구망 정도가 되면 우리가 뭐 이 그림에서 이론상에서 끝나지 않을까도 싶고, 이제 9번째 그림이 뭐냐면 반본환원입니다. 말 그대로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처음 그 자리에 우리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해를 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불성이라는 것 그리고 이 수행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시작해서 저는 이 자리에서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만큼 이 자리를 이해하고 이 삶을 알아가느냐, 그리고 이 욕망이 진정으로 끊어진 눈으로, 예전에 뭐 성철 스님 이야기 보면 뭐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라는 그런 뭐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연 이 도리를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명확하게 볼 수 없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도 저 역시도 좀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을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부분은 입전수수라는 부분입니다. 이 중생 제도를 위해 석장을 짚고 저작거리로 나서다라는 부분인데, 이 입전수수라는 부분이 이 전이라는 게 이제 가게에 들어가서 이제 손을 내민다라는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중생들에게 이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이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이 법을 베푼다 아니면 법을 나눈다라는 그런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부도를 이렇게 그림으로만 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이 그림을 보면서 과연 나는 어떠한 것을 느끼고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절에 가면 이런 그림들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주련도 많습니다. 이 주련도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 다 스스로를 공부를 해서 깨달으라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계속 돌아보라는 그런 이야기가 이 불교에서는 처음에도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처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간들, 그리고 우리 인간들 뿐만 아니라 나를 볼 때도 과연 내가 정말 나를 잘 알고 나에게 이로운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과연 이 나에게 보이는 이 세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이 시부도의 가르침이 저는 본인들에게 그리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시부도를 가지고 토요 명상의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의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일어나는 나의 욕망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덥더라도 저희가 수행하는 이런 힘 그리고 수행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의지 이 처음에 의지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내야지만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하루가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또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또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말을 하느냐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하느냐 이 내 마음이 어떻게 일어났다가 소멸되느냐를 끊임없이 잘 이렇게 볼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또 토요 명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